스테인리스강 제품 중 일부로 공구류, 항공기 및 자동차 부품, 화학 플랜트 등의 제품과 설비를 만드는 데 쓰이는 스테인리스 스틸바. 국가기관 산업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재 덤핑 방지 관세를 통해 보호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당 물품의 국내 제조업체가 덤핑 방지 관세 부과기간 연장 필요성을 주장하며 재심사를 요청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덤핑 탈출 넘버원 무역 구제 설명서. 이번 주 다뤄볼 사건은 바로 스테인리스 스틸바 4차 재심사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2004년 7월 30일 원심에서의 판결 이후 15년간 최대 15.39%의 덤핑 방지 관세율이 부과되었고 국내 생산자 측은 한 번 더 해당 관세의 부과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저희 제작진들은 국내 주요 생산업체 중 하나인 D사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국내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 생산업체입니다. 현 상황으로는 관세가 제고가 되지 않는다면 경쟁 수출국에 밀려 국내 생산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사실 관세 부과 기간에도 수입량은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2016년부터 18년 사이에 경쟁국 제품의 수입이 급증한 것과 더불어서 국산 대비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영업이익이 급격히 내려간 상황입니다. 관세가 있는데도 이럴 수 있다는 게 참 그렇죠. 가격 경쟁력도 밀리고 있는 현실에서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요? 저희는 연간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대규모 기술 투자를 단행하는 등 품질과 원가 경쟁력 확보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타국 수출업체들의 경우 생산 능력은 높지만 수출 여력 대비 가동률은 낮고 현지 공장 추가 설립 등 설비 투자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내 업체의 경쟁력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EU의 통상 규제로 인해 타국 수출 물량이 한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현재 국내 스틸바 산업은 지속되고 있던 구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입량 증가 및 국제 경쟁 강화, 타국의 통상 규제로 인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요청인 일본 측의 주장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본산 재심 대상 물품이 누적적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여기서 누적적 평가란 무엇일까요? 누적적 평가란 2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재심사 대상 물품인 경우에 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등을 누적하여 평가할 것일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쟁점은 현재의 경쟁 관계로 판단할지 미래의 경쟁 관계로 판단할지에 대해 입장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럼 다시 인터뷰 보시죠. 일본산 재심 대상 스틸바는 국내 동종 물품과도 경쟁적이지 않으므로 누적적 평가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종 물품 여부를 결정할 때 재심에서의 누적 평가는 현재의 경쟁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작진은 일본 측 설명을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추가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산이 타국 제품과 다른 점은 범용강이 아닌 특수강을 중심으로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특수강은 가격과 품질, 소비자 평가 측면에서도 범용강의 대체품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입 패턴과 수입 단가를 고려했을 때 타국의 동족분과 가격 경쟁에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위원회의 반덤피 조치 종료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청인과 피요청인의 쟁쟁한 의견 대립. 저희 제작진은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역위원회 조사관을 찾아가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건 조사를 담당한 무역위원회 조사관입니다. 우선 본건의 국내 생산품과 재심사 대상 물품 간 동종물품 여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전문에 따라 확인한 결과 국산과 수입산은 품명과 물리적 특성 등이 동일해 동종물품으로 인정됐습니다. 아, 국내산과 수입산이 동종물품이었군요. 근데 요청인의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요청인은 수입자나 외국 공급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국내 스틸바 총 생산량 중 약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심부터 3차 재심까지 상황 변화나 이해관계인의 추가 조정도 없기 때문에 DS 특수강의 해당 조치의 직접적 이해관계자로 확인됐습니다. DS 특수강은 국내 스틸바 산업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다음으로 조사실의 조사 과정과 덤핑률 산정 방식에 대해 들어보시죠. 조사를 위해 재심사 대상 공급자들에게 40일 이상의 답변 기간을 주고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인도, 브라질을 제외한 인도 공급자들은 답변하지 않았으며 일본 일부 공급자는 연장 기한을 제출했으나 내수 판매, 원가 자료가 누락됐습니다. 그 외에 피해 요청인들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CCM 분류 기준에 따라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을 비교하고 내수 판매 자료를 검토해 덤핑률을 3.51%로 산정했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한 공급자는 개별성 법률 상정이 불가했으며 이 내용을 재심사 요청인과 답변 제출자들에게 통보했으나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럼 국내 산업은 괜찮아진 거죠? 그건 조사관님의 말을 좀 더 들어봐야 알 것 같아요. 2016년부터 2019년 동안 타국 경쟁물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5.2% 증가했습니다. 경쟁물품의 가격 상승률이 국산보다 낮아 국산 가격 형성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국 생산 능력은 국가별로 약 1에서 4배 규모이며 특히 일본은 코비드19로 인한 내수 침체로 수출 여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국 규제 조치의 경우 미국은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유는 미국의 조치로 철강 물량이 자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외에도 설비 투자, 이윤, 고용 및 임금, 생산성, 매출리 판매량, 생산 대비 가동률, 연구개발 등의 지표를 조사하여 덤핑 피해 사실의 인과관계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공청회 결과가 너무 궁금해요. 그럼 공청회 빨리 보러 갈까요? 지금부터 구제 23-2019-95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물품은 기획재정부령 제624호에 따라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이며 공청회에서는 본 사건의 3가지 쟁점에 대한 요청인과 피요청인의 입장을 각각 청취한 뒤 위원회의 최종 판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국내 산업 피해 사실 여부입니다. 먼저 요청인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덤핑 방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은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 물량을 보시면 부가 조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재심사 대상 물품의 수입 물량은 약 1.5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수입 물품의 저가 판매로 국내 제품의 가격 인상 여력이 제한되어 가격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동종품의 제조 원가 대비 연평균 가격 상승률이 정상 범주에 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요청인 측 입장 잘 들었습니다. 이제 피요청인 발언해 주십시오. 일본 측은 수입 물량 급증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수출보다 내수 시장에 집중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재심사 기간 동안 일본산의 수입량은 연평균 9% 감소했으며 재심사 대상 물품은 같은 기간 100톤에서 8톤으로 줄었습니다. 저가 판매로 인한 피해 사실 또한 일본 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본 제품은 국내 동종품보다 오히려 가격이 높고 품질 등 가격 외적인 요소의 우수성으로 한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품의 주요 구매 결정 요인은 가격이라는 요청인 측 주장과 정면으로 대비됩니다.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과 인도의 신규 설비 투자, 수출 지향성 등을 감안했을 때 한국으로의 수출 여력이 충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재심사 대상국의 수출 여력과 현재까지도 부과 대상 물품이 지속적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반덤핑 조치 종료 시 해당 물품의 덤핑 수입 지속 및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심사 대상 물품 효과의 유적적 평가 여부입니다. 먼저 피요청인 측부터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저희는 일본산 수입품을 누적평가에서 제외하여 개별적으로 산업 피해 유무를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요청인은 아무 근거 없이 국산과 수입산이 상호 경쟁적이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국산과 일본산 제품은 특수강과 범원강이라는 강종의 차이가 있으며 물품 구성, 수입 패턴, 가격 등이 다릅니다. 누적평가는 현재의 경쟁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경쟁관계가 아닌데 관세 부과 종료 하나로 미래의 경쟁관계가 되겠습니까? 범용강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가장 수요가 많은 제품입니다. 관세 부과 기간 동안 일본이 특수강만을 수출해왔다가도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면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과 국산 간의 상호 경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관세부가 종료 시에도 범은강의 경우 일본 내수의 중심이며 여유 생산 능력이 작아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한 일본산은 타국 제품보다 가격이 높아 수입 급증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종 등의 특성이 동일한 제품의 국내산 및 수입산은 가격이 유사합니다. 더불어 국산과 수입산의 물리적 특성, 용도, 제조 공정, 소비자 평가 등이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조치 종료 시 국내 물품과 수입 물품 간 가격 경쟁이 발생할 것입니다. 요청에는 동일 강종 간에도 경쟁관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산 제품의 수요자는 난이도 높은 추가 사양에 대한 대응 능력이 구매 결정 요인입니다. 국산과 일본산은 완전히 별개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산과 수입산의 상호 경쟁 관계를 제외해도 종료 재심에서는 미래 경쟁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종료 재심에서는 관세 부과로 인해 현재 경쟁 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반덤핑 조치 종료 시의 경쟁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에서 일본산 제품은 누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본 종료 재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측의 의견 충분히 들었습니다. 인도 측 피요청인 발언해 주십시오. 인도 측은 본 종료 재심에서 누적 평가를 적용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스틸바는 강종, 열 처리 방법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지만 여전히 타국 동종품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관세 부과로 국가별 수입 물량의 차이가 있지만 관세 부과가 종료되면 반덤핑 조치 대상국 간 미래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더불어 무역위원회는 이전 재심에서도 누적 평가를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종료 재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상임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의 제4차 스테인리스 스틸바 종료 재심에서 일본산 제품은 시장 점유율이 낮아 누적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은 수입 규모와 경쟁 조건, 시장 구조가 다르며 관세 종료 후 미래 경쟁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미국 재심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3조 3항에 규정된 누적평가 요건을 확인했지만 이는 원심에 관한 규정일 뿐 재심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조사보고서와 이해관계인들의 발언을 종합하여 조치 종료 시 예상되는 미래 경쟁 조건을 기준으로 누적평가 기준을 수립하겠습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합리적인 중첩의 가능성과 가격 경쟁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특히 일본산, 스페인산 물품은 관세 부과 종료 시 15.39%의 관세 인하 효과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해 국내 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위원회는 수입 효과와 국내 산업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덤핑 방지 조치 종료 시 국내 산업 피해의 지속 및 재발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인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현재 일본, 인도, 스페인의 스틸바 제조업체들은 공장을 늘리며 생산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량은 적지만 동일 설비로 스테인리스 강을 포함한 다양한 강종의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종료되면 타 강종의 생산을 줄이고 수요가 많은 스테인리스 강종의 생산을 늘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 피해를 심화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요청인은 타강종의 생산을 줄이고 스틸바 제품 생산을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불가능합니다. 스테인리스 강은 타 강종과 생산 설비를 공유하는 1차 가공에 추가적으로 열 처리 및 절삭을 진행하는 2차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추가 공정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일본 업체들의 생산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통적인 철강 순수출 국가인 일본이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 시장을 공략할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일본은 한국 시장을 위한 추가 생산 여력이 없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자국 내 장기 고객을 확보하는데 생산력을 집중하고 있어 잉여분을 한국 수출로 돌린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3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관세 부과가 종료될 경우 재심사 대상국의 수출 물량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본 내수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높은 마진이 보장되는 고품질 스테인리스 스틸바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도 일본 측은 한국 수출을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각국 수출 단가가 더 높고 이미 저가 범원강은 인도와 중국, 대만산 제품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의 저가 범원강 수출을 확대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양측의 발언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국내 수요자 비사 발언해 주십시오. 저희 비사는 요청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국내의 다양한 수요업체에 스틸바를 공급하는 유통사입니다. 국내 시장은 제품별 품질 차이가 거의 없어 가격이 구매의 핵심입니다. 현재 제3국 수입 규제와 공급 과잉 상황에서 해외 생산자들은 저가 물량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관세가 종료될 경우 해외 물량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제조사로부터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반덤핑 조치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발언을 청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2019년 미중 무역전쟁과 2020년 코비드19로 인한 자동차 공장 가동 중단 사태의 영향으로 생산 가동률이 저하보다 더욱 낮아졌습니다. 이에 관세부가 종료 시 여유 생산 능력이 한국 시장으로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 위원회의 심의 후 최종 판정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부제 23-2019-95 일본,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 최종 판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국내 산업 피해 정도와 덤핑 및 피해 재발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반덤핑 조치 종료 시 덤핑 수입이 재발하여 국내 동종품 생산 및 판매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성실히 대응한 비라즈에 대해서 3.51%의 덤핑률을, 답변서가 미흡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일본, 인도, 스페인 공급자에게는 원심 판정 덤핑률을 적용했습니다. 본 사건은 4차 재심으로 덤핑 방지 조치로 국내 산업이 다소 회복되었으나 조치 종료 시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원심과 3차 재심에서 결정된 산업피해 구제 수준에 변경을 가해야 할 필요성이나 새로운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본 사건에도 재심의 산업피해 구제 수준인 15.39%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무역 구제 조치의 최소 부과 원칙을 준수하여 덤핑률과 산업피해 구제 수준 중 낮은 값으로 최종 관세 부과 수준을 산정하겠습니다. 이에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하여 공급자별로 3.51%에서 15.39%의 덤핑 방지 관세를 3년간 연장 부과하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종 결과 위원회는 일본,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공급자별 3.51%에서 15.39%의 덤핑 방지 관세를 3년간 연장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덤핑 종료 시 국내 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무역위원회 덕분에 오늘도 우리 산업이 위기에서 한 걸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역위원회는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 판정하고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과 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역위원회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덤핑 탈출 넘버1 무역구제 설명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